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드디어 우리 시장이 상승다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었던 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시장이 정말로 상승으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려난 탓에 또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네, 강사님 시장이 좋으니까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드디어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 줬는데, 한동안 우리 시장에서 테마주들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잖아요. 해운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고, 반면에 반도체 종목들이 드디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한마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시장도 좋아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장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끈 요인, 기술주입니다. TSMC가 예상외의 호실적을 보여주었고, 엔비디아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플에 대한 의견 조정, 보통 의견에서 상향 의견으로 재조정됐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기술주들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 증시를 볼 때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승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코스피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 갭 띄우고 나서 쭉 빠지다가 시가를 돌파하면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양봉이 나왔다는 것인데,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돌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 양봉 캔들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의 이 반등은 추세적 반등이 아니라 너무 많이 지금 과매도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증시를 견인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지, 우리가 그동안 걱정해왔던 불확실성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령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홍해 리스크 계속해서 지나가는 선박을 향해서 드론 공격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라든지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다시 대두되게 되고 연준에서 칼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차트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저는 보이고, 추가적으로 코스닥 보시면 코스피에 비해서는 차트가 좀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음봉 마감했습니다만 중요한 장기 이평선 라인을 지지하면서 나름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코스피 반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코스닥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보시면 최근에 연초부터 1월 효과를 기대하고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증시가 8거래일 하락할 때도 보면 금융 투자를 필두로 해서 기관 투자자가 매물을 모두 던졌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개인 투자자 혼자만 방어한다고 해서 증시가 방어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보시면 보름 새 50원이나 폭등했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올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코스피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의 강세 테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로봇, 최근에 핫한 AI 이런 종목들이 5일선 위에 있을 때 급등주 개념으로서 스키핑 기법을 적용해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내가 급등주가 좀 무섭다, 증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시장은 제 기대처럼 방심할 틈을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종가 매매라는 강의를 좀 가져왔습니다. 나는 급등주도 힘들고 그렇다고 막 장기 투자도 힘들다. 그 중간의 영역이 바로 종가 매매니까 좀 우리 시청자님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제가 좋은 기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종가 매매 관련한 꿀팁들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선착순 10분께 이 자료집까지도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시고 이 자료집까지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죠. 제주 반도체 나와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 지금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이스트 소프트, 메커스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제주 반도체가 무려 23%대 시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장중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먼저 살펴볼 텐데 TSMC의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매출 성장률을 20%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덩달아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제주 반도체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23%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트 소프트 살펴볼 텐데요. 어제부터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게 나타났던 종목인데요. 이스트 소프트가 출시한 페르소 라이브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궁금한 내용을 음성이나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 110개국의 언어로 답변할 수 있는 AI 휴먼 이 나탈리가 3초 내로 답변을 해준다라고 하죠.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 LG 헬로비전 살펴볼 텐데 투자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LG 헬로비전이 전일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는데 수요 예측에서 자금이 많이 모였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3%대 상승세에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커스 살펴볼 텐데요. 핌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AMD와 핌 개발을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AMD 자이링스의 유일한 국내 파트너사가 메커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점이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브리지텍입니다. 오늘장에서 장 초반 강한 시세를 보이다가 이 상승세가 다소 좀 둔화는 된 모습인데요.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AI, 음성부, 챗봇, 음성인식 등 관련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궁금한 종목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 제주 반도체 정말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 분석 도와주시죠. 네, 제주 반도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집에서 물어봤습니다. 제주 반도체 얼마까지 갈 거니? 3만 원까지 간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나왔고
이 눌림 구간에서 제가 이거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21선을 이탈하냐 안 하냐 그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21선까지 가지도 않고 11선에서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너무 강한 종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2파 나오고 눌림 나오고 지금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모르시는 분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기기 안에 탑재된 AI라는 거예요. 이번에 갤럭시 S24 나오면 아시겠지만 뭐 실시간 통역 서비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상용화가 되면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 대장주로서 제주반도체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3파 구간입니다. 3파 구간이라는 것은 이제 슬슬 고점이 다 와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선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3만 원 선까지 가니까 지금 26,950원이니까 내가 스캘핑 관점에서 이 5일선 위에서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매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지금은 3파는 그냥 관망하시고 보통 이런 강한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나중에 하락을 할 때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지지되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전고점 라인인 26,950원 돌파할 때 분할익절 관점으로 조금 들어가시면 내가 위에서 급등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는요,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인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사님 글쎄, 삼성의 새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시고 우리 강사님께서는 종목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해주고 계신데 그럼 그 다음 종목은 어디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이스트소프트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페르소 라이브 제가 집에서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처음에 그냥 1, 2분만 해보고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분석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1, 2분만 해보고 조금 차트를 보자 했는데 30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110여 개국의 통역 서비스 그거를 이제 챗GPT로 이제 입력을 하면 발화가 되는 뭐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AI 아나운서가 나오는 거 아니냐, AI 전문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저보다 저 훌륭한 단타 전문가가 나와서 110여 개국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가 관련주로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AI 관련주라고 하면 폴라리스 오피스, 뭐 한글과 컴퓨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스트소프트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S급 재료고요. S급 재료는 3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지금 일봉상 차트 보시면 2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2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왜? 3파가 나오는 S급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면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1,000억 이상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억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이 구간이 1파 구간입니다. 근데 2파 눌리는데 21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말씀드렸죠. 지지합니다. 21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11선 라인에서 지지하고 나서 횡보를 조금 하다가 지금 2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서 들어가면 이건 또 비합리적인 매매입니다. 그래서 2파 이후에 눌릴 때 눌린다고 하면 한 3만 원 선, 그리고 27,500원 선, 25,000원 선까지 다시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S급 재료를 가진 지금 시장의 핫테마, 이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3파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무려 S급 테마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관련한 이야기들도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강사님 개인적으로 AI 아나운서는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 헬로비전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저희가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LG 헬로비전 네, 들고 계시는 분들 조금 계실 거예요. LG 헬로비전은 뭐 TV, 인터넷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모기업이 LG U+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로 올랐나? 뭐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LG전자가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이슈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LG 헬로비전과 LG U+가 뭐 인터넷 뭐 이런 사업하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뭐 테마성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LG U+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LG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 중소형주를 볼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매집봉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들 모르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에 유통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결국 사고 팔고 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수급 주체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주가를 관리하기가 쉽고 주가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이런 매집봉이 나온다 이겁니다. 9월 1일 예를 들어 볼게요. 4,100원으로 시작해서 4,400원까지 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4,400원까지 왜 기회를 줬을까요, 세력들이? 4,400원, 4,300원, 4,200원 이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물량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매집봉을 볼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력이 있구나.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 이런 매집봉이 급등하기 한두 달 전에 있으면 좀 내가 신뢰하고 이 종목을 급등주지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쉬운 건 이렇게 윗골이 달린 유성형 캔들, 음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시초가의 갭을 띄운 다음에 고가를 쭉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을 종가까지 쭉 뺐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4,000원 라인, 4,0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 충분히 매수해볼 만합니다. 주가가 1파 이후에 지금 눌리고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4,000원 라인 지지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4,000원 라인을 중요한 지지대, 가격대라고 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이전 고점 라인인 5,210원까지는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어떤 사업, LG전자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그렇게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집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시는 분들은 노란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선착순 10분이 이 자료를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글로도 잘 풀어져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이 자료집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다음은 매커스입니다. 자, 핌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자, 매커스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자 반도체 순환매 테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HB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CXL, 칩넷, PIM 지금 이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테마는 사실상 이 PIM이라는 재료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예전부터 나왔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그래서 조금 진부하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고 이것을 작정하고 이슈화했다는 것은 전고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매집봉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뭐 사고 팔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매집봉. 제가 방금 LG엘로비전 차트 설명드릴 때 매집봉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죠. 매집봉이 있으면 뭐다?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때 1파가 나오고 나서 조금 주가가 눌렸는데 주가가 눌릴 때 뭐 제가 장대 음봉 같은 건 나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장대 음봉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실리냐 안 실리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은 장대 음봉들이 뭐 몇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1파의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시초가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갭이 10% 이하로 뜰 때, 10% 이상으로 뜰 때, 20% 이상으로 뜰 때마다 저만의 전략이 각 다릅니다. 그 전략을 받아보시면서 월요일에 좀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전략 들으러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자, 브리지텍을 살펴볼 텐데 어제도 힘을 받았고 오늘도 강했는데 내일도 잘 갈지 다음 거래일에서도 잘 갈지 궁금합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브리지텍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AI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1파 이후에 눌림 나왔는데 2파가 바로 나왔습니다. 눌릴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21선 지지 되는지 21선 지지가 됐다. 2파 나왔다는 것은 A급 재료라는 거예요. 그럼 A급 재료는 횡보하는 기간이 S급 재료보다는 조금 길지만 추후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 AI로 오른 게 아니라 K뱅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분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뱅크 관련주로 올랐고 이것은 2월드를 좀 참고해 보시면 돼요. 2월드 이때는 차트가 거의 흡사합니다. 상한가 나오고 나서 유성형 캔들 나오고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주가가 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브리지텍 1파 나오고 나서 장대음봉 나왔죠. 이후 눌리는데 추세를 이탈하면 안 돼요. 8,000원 이탈하면 추세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8,000원 위에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2월드와 같이 2파가 나올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어떤 상장 관련주를 공략하기 힘드시다. 단타에 대해서 내가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용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데요. 오늘 들어오신 선착순 10분에게는 또 단타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놓은 자료집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이 자료집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제가 주위에서 저랑 반대로 하면 수익 본다고 해서 반대 매매의 대명사로 유명한데 네. 좀 벗어나고 싶거든요. 네. 도와주시죠, 강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종가 매매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타입니다. 단타인데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좀 관련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면 이건 좀 굉장히 전문가님 힘듭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쓰는 기법이 스캘핑 기법입니다. 제가 스캘핑이라고 말하는 것은 샀다가 바로 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래도 적어도 3일에서 5일, 길게는 뭐 한 1, 2주 이 정도는 봐야 그래도 그게 단타인데 5분에서 10분 만에 파는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나 봐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제가 종가 매매라는 기법을 가지고 왔고 이 기법은 그냥 말 그대로 종가에 매수하셔도 되는 거고 종가에 꼭 매수를 안 하더라도 3시에서 3시 20분까지 편한 시간대에 종목 선정만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만큼은 채널 고정하시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에 매수하여 다음 날 오전 중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가에 어떻게 매수할 것입니까? 그냥 사면 되나요?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나요? 그래서 호가창을 통해서 좀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오전에 언제 매도를 할까요? 9시 반에 매도하면 되나요? 10시에 매도하면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 종가 매매라고 하면 제가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영상 많이 찾아봤지만 굉장히 많은 원칙과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만의 기법을 제가 잘 다져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밀어두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법 잘 따라오시면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점은 3가지입니다. 제가 이 물음표 쳐놨어요, 일부러.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음표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장중에 스캘핑 매매를 하면 미국 증시와 상관이 없어요. 기업이 실적이 좋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술적 분석에 의거해서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타점만 잘 잡아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기법만 내가 잘 구축해 놓으면 수익입니다. 그런데 종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가에 매수해서 내가 다음날 오전에 파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유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보유를 하는데
어떻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안 받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형주를 매수하시면 안 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를 제가 종가 매매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금 시장의 흐름,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S급 테마. 최근에는 뭐 유가, 해운 있었고요. 또 오늘은 AI가 있었습니다. 그런 테마의 대장주를 매수해서 다음 날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투자자에게 굉장히 적합한 매매다. 내가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스캐핑을 하려면 HTS를 하루 종일 봐야 돼요. 저도 집에서 HTS를 9시에서 10시까지 하루 종일 보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영업자다, 직장인이다.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회의하러 가야 됐는데, 음식 조리를 해야 됐는데 HTS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가 매매라는 기법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3시에서 3시 20분까지 그냥 종목 보다가 휴대폰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보다가 그냥 종목을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고 있으면 되니까 언제까지? 다음날 오전까지. 너무 편한 기법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전율을 높여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종목을 보유하면 뭐 1년, 2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짧아봤자 한 달? 근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보유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근데 종가 매매를 했을 때는 매일매일 종목이 바뀝니다. 매일. 오늘은 예를 들어서 A 종목을 사고 내일은 B 종목을 사고 물론 한 이틀 정도 들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에는 C 종목을 사고 목요일은 D 종목을 사고 매일매일 종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타점만 잘 잡는다면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가 매매 기법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이 종가 매매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냐. 아무 원리 원칙 없이 하면은 필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3가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 손절매 필수입니다. 내가 매매를 하다가 오를 것 같은데 조금만 들고 있어 보자. 손절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손절매 안 하실 거면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기법을 사용하시려면 손절매는 반드시 필수다. 예를 들어서 도마뱀이 천적을 만나면 꼬리를 잘라내고 가지. 꼬리가 재생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잡아먹히자 하고 잡아먹히는 도마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단력 있는 어떤 원칙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그게 바로 3% 손절매다. 이게 안 된다 하시면 HTS상으로, MTS상으로 스탑로스를 거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나가게. 그거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한 종목만 매수. 가끔 보시면 종목을 막 백화점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5종목, 10종목, 이 종목 좋으니까 담고 저거 좋으니까 담고 이거 보니까 아쉬워. 하나만 더 담자. 담다 보면 10종목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담으세요? 그렇게 담으시면 안 되고 한 종목,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으십시오. 깨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매수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지지라인, 저항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3%까지도 가면 안 돼요. 1%라도 중요한 지지라인 이탈하면 바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나 3%지 하면서 그거 버티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또 저항라인. 저항을 맞아서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으시면 안 되죠. 저항라인이 차트상으로, 호가장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바로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1%든 2%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칙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대망의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우리가 종가 매매가 정말 좋은 거 알겠어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도 너무 좋은 기법이고 단점이 없는 기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이 기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야 되냐 가장 궁금해하실 것인데
이거 제가 막 선을 긋고 막 수치 RSI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말씀 안 드립니다. 직관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끔 종목 선정 기준 3가지 딱 가져왔으니까요. 보시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주가가 상한가를 가면은 종가에 담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으로 가는데 윗꼬리가 살짝 달려도 됩니다. 근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다, 짧다의 기준을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장대 양봉 나왔네? 바로 담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 밑에 지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량 안 돼요. 거래량은 착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진 장대 양봉. 그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고가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 이평선이라고 하면 단기도 되고 장기도 됩니다. 그 이평선들을 모두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500억 이상 실렸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점이 3가지가 있어요. 매매 타점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4, 5% 수익 구간일 때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원칙에서 저항 라인이 보이면 바로 제가 익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추후에 차트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4, 5% 정도 수익 구간을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훼손하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3%. 자, 그럼 손익비 측면에서 우리가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확률만 높인다면 회전율을 높여서 계좌를 우상향할 수 있는 단점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디어 차트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론 중요하죠. 이론 중요해서 우리가 강의 영상 찾아보고 책을 보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전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1파가 나왔습니다. 1파가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종가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래대금 보시면 600억 이상 터졌습니다. 600억 이상. 제가 아까 500억 이상 터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00억 이상 터지면 들어가면 되고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생기면 들어가면 되고 자, 500억 이상 터졌으니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차트를 좀 넓게 가져왔어요. 앞에 설명드릴 게 있어서. 보시면 앞에 매집봉이 하나 보입니다. 보시면 커서를 좀 보시면 매집봉이 보이는데 매집봉이라는 것은 종가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봉입니다. 제가 뭐 아까도 차트 분석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종가 매매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그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장대 양봉이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집봉을 보면서 세력들이 있구나. 거래 대금이 터졌구나. 그럼 그 거래 대금을 누가 터뜨렸을까요? 500억 이상을? 개인 투자자가 절대 터뜨리지 못해요. 500억은. 그래서 이 매집봉이 있는 이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를 한다 하시더라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날입니다.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길게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75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750억. 그럼 우리가 거래 대금 500억 이상 터졌고 매집봉도 보이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나왔고 중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뭐 장기 이평선 다 돌파했으니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들어가니까 다음날 수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지금 차트가 보이시잖아요. 18,450원까지 주가가 갔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매매했는데 바닥권에서 종가 매매만 했을 뿐인데 50% 이상 수익을 본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하루에 제가 최대 매매를 하면 5%가 최대입니다. 물론 운 좋으면 상한가 먹을 수 있죠. 근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장기로 뭐 방송을 보고 추천주 받아서 아니면 뭐 친구가 어떤 종목이 좋다 해서 계속 들고 있어요. 장이 안 좋으면 수익이 나나요? 뭐 설령 장이 좋다 해서 뭐 계좌가 좀 좋아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루 만에 이렇게 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중장기로 계속 그렇게 가져가면서 수익이 나는 게 나을까요? 이게 바로 종가 매매의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가 매매했는데 지금 18,450원까지 주가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은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기법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집봉. 왜 세력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 거래대금 500억 이상. 뭐 단기, 장기 이평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두 개만 보면 아쉬우니까 제가 두 개 더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 우리 시청자님들 똑똑하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매집봉 지겹다 하실 거예요. 매집봉을 왜 봐야 된다? 세력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왜? 주가를 결국 컨트롤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입니다. 매집봉이 여러 개 보입니다. 알서포트예요. 저출산 관련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때 보시면 커서 보시면 이때 종가 매매를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윗꼬리 구간을 하루 만에 20%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잡고 들어갔죠. 어떤 기준이죠? 매집봉이 있는지 확인했고 시세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이때는 900억 가까이 터졌네요. 500억 이상 터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목표 조건 통과했죠.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 두 번째 조건 통과했죠. 마지막 조건은 뭐다?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럼 세 가지 조건은 정말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나왔으니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 날에 바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15% 수익. 이게 바로 종가 매매의 장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좀 땡겼습니다. 과거의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가 아니라.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은 아니고 윗골이 달린 기본 매집봉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입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1,500억 가까이. 자, 거래 대금 제가 최소 500억 가까이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터지면 터질수록 좋습니다. 1,500억, 2,000억, 2,500억, 3,000억. 거래 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 다음에 제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 윗골이가 너무 길게 달리면 안 돼요. 적당히 달리는 장대양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돌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돌파함과 동시에 상승 추세로 이평선이 틀었습니다. 정배열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루 만에 우리가 주가 수익을 15%, 20% 가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기법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불금에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혹시나 내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세력이 뭐냐, 뭐 단타가 뭐냐, 종가 매매가 뭐냐. 괜찮습니다. 20분 했는데 모르실 수 있죠. 대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드릴 테니까 단타 2024년에는 좀 시원하게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종가 매매에 대해서 또 관련한 꿀팁들을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아니면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황 공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선착순 10분이었는데 또 제 재량껏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분 더 추가로 배포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볼 테니까 입장하시고 이 자료집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사실 1월장 들어서 이 종목의 상승세가 굉장히 잘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저희가 5일에 또 공략을 해서 26%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가 매매 기법도 있고 1파 이후 눌림목 기법도 있고 상한가 다음날 기법도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상한가 다음날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 상한가 간 다음날에 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할 수 있었던 강력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모난 박스 보시면 3파가 나왔습니다. 1, 눌림, 2, 눌림, 3. 3파 나오면 S급 재료다. S급 재료는 추후에 강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차트를 보니까 이전에 3파가 나왔네? 그러면 상한가 치고 주가가 좀 높지만 충분히 우리가 다음날 시초가를 공략해서 먹을 구간이 있겠구나라고 제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날이죠. 1월 5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1월 8일 6.80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보시면 지금도 아주 차트가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1파가 나왔죠. 1파가 나왔고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다가 고가 7,720원을 찍었어요. 보통 이렇게 고가를 찍고 나면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힘을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을 막 위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요. 11선, 21선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종목이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AI 관련해서 지금 테마의 돈이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AI 테마 자체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도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잘 가고 있고 지지라인을 이탈하지도 않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된다. 다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건 해야겠죠. 만약에 계속해서 홀딩하다가 주가가 빠지면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분할 익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조금 주가가 밀릴 때, 눌릴 때 물량을 좀 절반 정도 덜어낸다든지 여러분들만의 어떤 원칙을 지키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은 내가 좀 없는데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최고의 단타 전문가가 훌륭한 전략을 세워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야기 보다 더 자세하게 장중에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스코넥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에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종목은 우리 전문가님의 어떤 기법을 활용한 종목일까요? 네, 놀랍게도 제가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법은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그 전에 이게 이 메타와 공동 개발한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게임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건데 XR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확장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그 큰 안경 같은 거, 고글 같은 거 이렇게 끼신 다음에 방 안에서 혹시 게임하는 손자나 아들, 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XR이라는 건데 막 이러면서 케이크 주우러 가다가 떨어져서 빌딩 밑으로 내려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해서 어쨌든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확장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게임이 있고 우리가 실제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차세대 어떤 산업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료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XR, 차세대 재료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재료고 또 메타와 공동 개발했다. 이거는 엄청 큰 재료입니다. 메타 아시죠? 굉장히 글로벌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가 스코넥이랑 어떤 게임을 공동 개발했다라는 것은
스코넥 기업 자체의 성장성을 이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적으로는 이 게임이 4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픈 베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너튜브를 통해서 지금 영상을 제가 확인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에 출시되면 저도 바로 할 건데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소형주를 제가 분석해드릴 때 좀 지겨우실 수 있지만 꼭 그래도 말씀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매집봉입니다. 자, 매집봉. 이런 매집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매집봉이 의미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5일입니다. 7,200원에 시작을 주가가 했어요. 7,200원에 주가가 시작을 했는데 9,2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8,500원에 이 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유망하다, 전망이 괜찮다 생각해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7,2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정말 절망적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9,120원, 내가 마이너스를 넘어서 플러스까지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시겠습니까? 홀딩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손실폭이 되게 컸던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이라면 팔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1파 이후에 눌림 나왔는데 눌림 구간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21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입니다. 이탈을 안 했어요. 그리고 2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S급 재료 3파까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비 측면에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내가 혼자 하기 힘들다, 이 스코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 나도 한번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전략들 받아가 보실 수 있고요. 또 추가 5분에 한해서 또 이 자료집까지도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이 자료집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강의는 종가 매매 관련한 꿀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타 주식은 스코넥이었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